네,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착각연극제 부대 프로그램 스태프를 말하다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병철입니다. 앞서 저희 그 올해 부산 연극제 때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뭐 기획, 뭐 연출, 연기 등 이제 실험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강연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착각연극제 때는 제 스태프 분들을 좀 모시고 스태프 분야에 대한 뭐 인식이라든지 좀 환경의 개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모셨는데 물론 스태프 뭐 분야도 워낙 다양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음악 그리고 무대, 조명 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뭐 차례대로 소개라고 해서 뭐 꼭 딱딱하게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편하신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무대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황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부산에서 이제 연극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전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명하는 조세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좀 더 나긋하게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딱딱하게 보통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뭐 소개를 말씀을 드렸긴 한데 이제 뭐 연결해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뭐 특히 이제 뭐 작업도 많이 하시지만 좀 활동 지역이 이제 부산이잖아요. 네.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기타 다른 뭐 시도에서도 뭐 활동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어떤 활동을 좀 하셨는지 어떤 시도에서 주로 저도 부산, 그다음에 경남 지역, 경남 지역? 경남 지역에 주로 아무래도 부산이랑 가깝다 보니까 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그 기간이 총 이제 한번 따져본다면 저는 대략 오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9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우리 전현미 감독님. 네, 저도 뭐 오래 됐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아무튼 20년 넘게 이제 지금 하게 됐고 뭐 활동 지역도 사실 부산이 거점이긴 하지만 저는 뭐 강원도에도 가봤고 뭐 의정부에서도 작업해봤고 뭐 서울 작업도 있고 또 경남 쪽에 있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부산이 주로 네. 이 작업들이 이렇게 왜 의뢰가 들어오거나 이제 콜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뭐 타이밍을 맞으면 바로바로 또 가시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감독님께서는 저도 스텝 일한 지는 한 지금 한 16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하다가 부산은 2015년부터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남, 경북 뭐 이 정도. 경남권까지는 자연스럽게 뭐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시고 세 분 다 되게 이제 오래 되셨는데 사실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 아시긴 하지만 왜 저희가 이제 배우라든지 연출을 얘기할 때는 딱 명확하잖아요. 이제 배우, 뭐 연출 이렇게 하는데 스텝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무대 디자이너 혹은 뭐 조명 디자이너, 뭐 작곡가 이렇게 포지션이 있지만 포스터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얘기를 할 때 보면 약간 혼재되거나 혼동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대는 누구, 뭐 음악은 누구, 뭐 조명은 누구. 근데 그게 디자이너하고 실제로 뭐 제작하는 분들하고 또 섞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종종 그런 경우를 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뭐 그렇구나 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명확하게 명칭들이라든지 이런 포지션들에 대한 개념들도 정확하게 좀 인식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누가 됐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디자인, 무대 제작팀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지방에서는 디자인과 제작을 겸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무대 누구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통칭해서 네, 이렇게. 통칭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디자이너와 제작팀이 따로 분리된다면 예전에는 그래서
꼭 그걸 말씀드렸었어야 돼요. 음. 무대 제작은 누가 하고요, 디자인은 누가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쉽게 어렵지 않게 쉽게 얘기를 드리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정도. 아. 네네네네. 그래도 인식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 아, 그 부분은 좀 고무적이네요. 네네네. 아, 다른 쪽은 뭐 음악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악이 제일 애매하잖아요. 음향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요. 아, 음향이라고 붙이는 데가 있고 뭐 음악 감독 혹은 뭐 사실은- 작곡 뭐 이게 다 여러 단어가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이제 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곡가, 뭐 음악 감독가, 음향 오퍼레이터까지 제가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음향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좋아졌죠. 사실은 음악 뭐 음악 감독, 작곡, 그다음에 이제 음향 오퍼레이터, 뭐 음향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분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음향과 음악은 맞아요. 확연히 다릅니다. 조명 쪽은 좀 어떠세요? 조명은 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명 감독을 그렇죠. 대부분 쓰시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부산 왔을 때도 여긴 대부분 그냥 조명 혹은 조명 감독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총괄로 보면은 감독의 개념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작품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혹은 이제 보통 극장에서 이거를 그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 조명 감독은 대부분 극장 감독님들 로 맞아요.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그리고 이제 조명 디자인은 또 디자이너 따로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희는 좀 애매하긴 한 거죠. 그냥 같이 써도 무난하게 하는데 저도 근데 대부분 웬만하면 디자인으로 넣어달라고 말은 하고 있죠. 감독이란 단어 조금 더 좀 큰 의미로 범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저희 무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제작 감독과 무대 감독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무대 감독의 역할과 디자인과 제작팀의 역할이 아주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은 드리는데 네. 공연팀이 극장에 들어갔을 때 극장을 관리하는 극장 무대 감독님이 계시고 공연에 관련된 무대 감독님은 모든 걸 이제 극에 대한 진행과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공연 중에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제작팀이 해야 되거나 뭐 무대 디자이너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무대라는 이름이 하나 들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사실 오늘 인터뷰 때 무대 감독 분야는 저희가 모시진 않았지만은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갓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무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정 돈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없는 재주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공연 올린 적도 있었고 조금 자본이 좀 제작비가 있다 했을 때 무대 뭐 하시는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진행하는데 뭐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분한테 토체로 그냥 뭐 이렇게 얼마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고 무대 그 극장 들어가면 알아서 해주실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장에서는 무대 감독이 전체 핸들링과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디자인하고 유기적으로 이제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특히 세 분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세 분 이제 뭐 이렇게 바쁘실 때 여러 개의 작품들이 이제 뭐 겹쳐서 가기는 경우도 있고 겹치지 않더라도 이거 끝나면 다음 바로 요거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 워낙 많은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분이 참 작업이 참 좋더라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빡빡하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부산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이 스태프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가.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로 작업하는 분들하고 작업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여기서 스태프 분야에서 또 다르게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라는 것들은 거의 인식을 못하고 사실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쪽에 혹시 다른 이렇게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부산 쪽이나 혹은 타시도 봤을 때 부산 쪽은 좀 스태프 분야가 좀 어느 정도 좀 영역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디자이너라는 어떤 역할을 맡은 분야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방에는. 제가 봤을 때 무대 디자인만
저처럼 하시는 분이 거진 없어요. 없다. 예, 예. 아. 물론 이제 좀 이제 선배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디자인 비에 대한 그런 여건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작과 디자인을 함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대로 지금 그렇게 한 10년 넘게 꾸준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 후배님들이 그래도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면 타 지방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부산이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들이 쌓여져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도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예. 아, 10분 정도 계시면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적은 숫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예, 예.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나름대로 다 개인 제작팀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을 다 가지고 있고, 개인 사무실이 다 있으시고, 이제 그 정도의 그게 돼야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되니까. 네. 그 중에 또 어느 정도가 이렇게 디자인 겸해서 제작까지 하시는 분들 네, 네.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통틀어서. 아, 이제, 예, 통틀어서.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전문으로 이렇게 예, 예, 저도 솔직히 제작 베이스예요. 저도 제작과 디자인을 함께 한 베이스인데, 네. 이제 저도 한 30대 중반 정도 나이 밝혀서. 네, 그렇게 돼. 30대 중반 정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제작과 디자인을 겸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디자인을 한다라는 제 나름대로 반성이 들더라고요. 제작적인 부분에서 예, 예, 예.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제가 제작하기 편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작을 조금 놔야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만 좀 해야 내 나름대로 상상력을 좀 펼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만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끔 이제 제작도 하기도 합니다. 그 디자인 하실 때 보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셨을 때 이 디자인 이렇게 그 제작을 하는 일종의 제작팀하고 여러 팀하고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그 기준은 내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그 제작팀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네. 가끔 이제 스케줄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제작팀하고 작업을 했을 때 네. 분명히 그 제작팀들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쵸. 예, 그 장점과 내 디자인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렇게 그러니까 시너지 차원을 고려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음악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음악은 네. 사실은 음악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연극 음악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연극 음악을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가 이 작업을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다른 작업과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 분야를 만나서 연극 음악을 하시고 또 뭐 네. 뮤지컬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분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뭐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뭐 약간 클래식 쪽이긴 하지만 뭐 강원중 씨, 그다음에 이영돈 씨 있고 이영재 씨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거 젊은 극단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산은 그나마 이제 어쨌든 그런 작곡가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 음악도 하고 뮤지컬도 만들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클래식 쪽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네. 뭐 오페라나 이런 쪽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은 이제 뭐 작곡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전천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옛날부터 이제 했던 작업 스타일이 뭐 곡도 만들고 뭐 또 전체 뭐 음악적인 흐름도 내가 살펴야 되고 거기 들어간 효과도 내가 만들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오퍼레이터까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조금 벗어나 있는데 그것들이 벗어난 지 사실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또 당연시 생기는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옛날 분들이 그렇고 선배님들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어떤 영역이 어떤 분야 어떤 것이 이제 확실하게 알거든요. 세분화가 되니까. 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작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제작비 여건상 또 같이 묶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작업도 약간 이해선상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묶여서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 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그렇게 되는 네. 경우가. 음악을 뭐 이제 내가 음악 감독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작곡을 부탁하고 또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작업을
해서 하는데 또 혼자 못하니 또 뭐 이렇게 이런 사실 서울은 그런 거 시스템이 이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그렇지 않죠. 아직까지.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좀 괜찮아졌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음향과 음악부터 다 분리된 게 분리의 어떤 인식이 있는 게 확실히 달라진 거고요. 하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선배님들 많으세요. 선배님들. 네. 조명 쪽은 좀 어떠신가요? 근데 조명 제가 내려왔을 때 당시에 활동하시던 부산에서 원래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극장에 다 들어가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제가 왔을 때 프리로 활동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일이 좀 많아지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받는 그 페이 사례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디 직장에 소속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프리 활동을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현재 부산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다. 없는 것 없다. 같아요. 네, 거의 없다고 네. 봐야 되지 않나. 네. 아까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뭐 제작비라든지 기타 관련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좀 아니까 이제 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좀 골라서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조명도 그냥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뭐 무대도 이렇게 뚝딱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근데 세부적으로는 디자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이 정도로 해서 한다. 또 여전히 지금 사실 많은 것 같은데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전문 감독님들하고 디자이너 분들하고 작업을 해보니까 이 퀄리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사실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 아카데미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분야들도 보면 어느 정도 각 분야 육성하는 시스템들이 작지만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이 스태프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냥 언뜻 느끼기에는 왜 학교나 아니면 이제 선후배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막 흔한 말로 좀 키운다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잘 모르다가 전문 분야로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 스태프 분야에 대한 육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점점 이 인프라들이 좀 넓혀질 수 있는지 예. 사실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지 않나요? 그럼요. 그죠? 예. 작업하시기에도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무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영과나 뮤지컬학과가 있는 학교에는 그런 과목이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 친구들이 한번 접해보고 제작소에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제 생각에는 좀 아카데믹한 어떠한 뭐 계절학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꼭 그 스텝을 이제 활성화시킨다라는 인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나 연출이나 기획이나 아니면 뭐 전체 제작사 PD나 이런 분들도 무대나 조명이 음악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영역에 대한 서로의 매너와 극장에 들어갔을 때 극장의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매너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작업 영역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시간들이 꼭 1년에 한 번 1회 혹은 2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배우나 연출 이분들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다른 분야는 또 엄청 근데 좋은 말씀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음악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지에 보니까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협업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어쨌든 간에 음악을 하려는 사람은 많고 작곡가가 있잖아요. 대학에 네. 보면.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진 어떤 상업적인 다 빼고 어쨌든 간에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뭔가를 구하고 어떤 그 환경들을 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연극 협회의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뭐 작강 연극제가 있다. 이건 큰 이제 부산과 전국 연극제가 아닌 네. 조금 작은 단위긴 하지만 이 단위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스텝 음악을 담당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연계들을 좀 시켜 주어서 그러면 내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작업이 혼자 이제 하기 싫어서 이제 후배들 좀 구하러 다녔어요. 아, 구하러 다녔다기보다 어쨌든 그래서 만나봤는데 그 작곡가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환경을 만나길 원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 작업이랑 뮤지컬 작업도 무척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호기심이 있대. 네.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조금 작은 단위의 어떤 연극제라든지 뭐 작강이나 아니면 뭐든 상관없지만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좀 만날 수 있게만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랑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만날 수 있는 다리를 연결을 네.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아, 근데 그것이 뭐 꼭 아카데미 어떤 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요건 아까 좀 다른 문제이었긴 했지만 어떤 스태프들이 좀 만나서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난상 토론이든 네. 뭐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뭐 이게 토론이 됐건 아니면 현장에서의 만남이 됐건 혹은 뭐 이론적인 뭐 제도적 차원이 되건 간에 그런 자리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네. 없어요, 너무. 아, 그 작업하시면서 네. 개인적으로 하는 이제 작업자들도 있고 뭐 이제 단체 단위로 하는 뭐 이제 예술 단체들도 있는데 이제 하시면서 세우시면서 이제 워낙 긴 세월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한 혹은 뭐 음향이든 음악이든 아니 조명 무대 쪽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식하고 있는가, 나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게 뭐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고 혹은 때로는 되게 좀 상처가 됐던 뭐 그런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상처 많은데. 너무 많아서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저도 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뭐 어떤 경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 정도만 안 될까? 뭐 이 정도만 뭐 이렇게 뭐 돈적인 것도 그렇고 아이고 연극하는데 뭐 아유 다 같이 없는데 하는데 뭐 다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없이 희생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가름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밀고 나가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옛날에는 뭐 야 돈 하지 마라 뭐 돈이 뭐가 중요한 네. 영광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근데 스태프분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당연한 또 이게 기술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왜 소위 이렇게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자. 서울 가면 야 돈 안 받아도 배우들 줄 서 있다. 진짜 줄 서 있다. 야 돈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같은 뭐 큰 범위 안에는 같은 걸 수 있지만 또 스태프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례비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좀 인식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예. 근데 인식 개선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제 조명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는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디자인이다. 디자인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게 무슨 디자인이 필요하냐. 걸려있는 거 그냥 필요한 데다 갖다 대면 불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디자인료가 왜 필요해? 그냥 수고비 정도 받는 거지. 라고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직접 걸고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전문 인력을 데려다 쓰고 싶고 돈은 안 쓰고 싶고 근데 그만큼의 사례비를 요구하면 에이 그게 뭐 그만큼 필요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식 자체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중요도의 차원에서 이 정도 생각하니까 또 이 정도면 수고비 좀 안 괜찮나 그게 물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작품에 연극에서 이 한 작품의 조명이란 분야 혹은 뭐 무대, 음향이란 분야가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브 개념, 그냥 도와주는 개념, 배우가 잘 보일 수 있게 혹은 뭐 무대에서도 뭐 배우가 위험하지 않게 뭐 이런 거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또 하고 싶은 거는 좋은 작품, 그쵸. 예, 누가 봐도 이렇게 손을 잘 댔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자꾸 배우와 스텝의 그런 페이 문제가 나왔을 때 형평성을 운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럼요. 배우는 두 달 그러니까. 두 달 고생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더 받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며칠 나와서 더 받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동일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뭐 연습 한두 번 보고 셋업 공연 때만 나왔으니까 배우가 받는 거에 한 3분의 1, 4분의 1 받는 게 맞는 건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전혀 이게 작업이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다 완전히 네, 상충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비와 제작비가 나누어진다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작비에 디자인비가 포함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제작팀한테 돈을 따로 받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저는. 그냥 통째로 그냥 하고 예, 거기서 다시 그냥 그 안에서 나누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산에서 단 한 번도 저한테 디자인료라고 하고 돈을 준 적이 없어 저한테. 그러니까 조명 전체 페이는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디자인료가 얼마가 책정이 됐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비 렌탈료는 얼마가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오케이.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게 뭐냐면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작품에 어떤 작품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런 정도의 작품이니 아, 그럼요. 장비는 얼마나 들어와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인원은 얼마나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작하는 여건이 어떻게 될 것 같냐에 따라서 디자인료와 인건비와 그다음에 뭐 렌탈료 뭐 이런 것들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맞춰줘 맞춰줘. 이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거에 맞춰주세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네,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 디자인료라는 개념은 사실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조금 줄여서 거기서 남는 걸 가져가는 거지. 사실은 저희한테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제 생각에는 배우의 출연료를 올리십시오. 맞아. 예. 배우의 출연료를 올려서 저희하고 동등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제작비가 많으면 한데 뭐다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 그마저도 뭐 아마 그래서 저는 재단에 얘기하고 싶은 게 새 작품을 하거나 작품을 할 때 그 돈을 생각하고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작품 하는데 지원금을 뭐 700, 800 당연히 그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예산을 편성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체적인 공연계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걸 재단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편성들이 그렇게 돼야 서로 배우도 그렇고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같이 커나갈 수 있고 공연의 문화 자체가 이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단은 모르죠. 애초에 지원 사업 자체를 네. 말씀하신 대로 작은 공연, 뭐 조금 중극장에 대한 거, 계획장 이런 식으로 지원 사업을 좀 벌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을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세분화를 시키는 네. 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재단 직원이 아니라서 근데 너무 뿌려주기 식의 그렇죠. 약간 지원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가끔가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가끔 이 공고가 뜨잖아요. 어느 네. 분한테 돈이 어떻게 들어갔다라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왜 이 돈이 들어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거든요. 그분들이 뭐 활동하는 것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골라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조금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지원 사업. 자꾸 돈해서 좀 저희 스태프들이 꼭 돈에 얽매여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무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조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돈에 맞춰서 저도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제작을 할 때 뭐 큰 제작 말고는 작은 제작들은 예산이 얼마 되십니까? 작품도 안 읽어보고 예산이 얼마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작품을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거를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아, 없거든요. 이미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짜내야 되는 거네. 예, 거의 그렇지 다, 않으면 그렇게 작업을 막 하고. 상상은 무한한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게 네. 음악이나 조명을 조금 더 한 게 뭐냐면 무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료. 재료가 그 재료를 다르잖아요.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화돼 있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형이잖아요. 그쵸. 사실 뭐 디자인이라는 것과 음악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맞아요. 사실 머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제 보니까 이런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니까.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전혀 신경들을 아예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료 개념이라는 게 아직은 잡혀 있지 않는 것들이 네. 지방들은 대부분. 맞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 돈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떠한지가 이제 일단 진단이 돼야 네, 네. 하다 못해서 왜 정말 없는데 근데 저도 한번 이제 왜 지나가다가 조감독님하고 얘기하는 게 쭉 작업하다가 원래도 넉넉한 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너무 없어서 이번 한번 감독님 그냥 한번 희생해도 공짜로 해도 자 이렇게 말하면 막 알겠다 이렇게 하는데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찝찝한 거 이렇게 뭐 몇십만 하면서 이거 좀 해주시 너무 구차한 거라 그래가지고 혹시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장 그렇다고 해서 뭐 지원 사업이 이렇게 변화된다거나 혹은 뭐 지원 제작비가 많아진다거나 하진 않을 텐데 그래서 어떤 작업 의뢰를 받으시고 작업이 이제 들어가실 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좀 단계를 밟아서 들어가면 그래도 서로가 막 상처받거나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기분 나쁠 일이 없는 뭐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는 좀 작업을 좀 재밌게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라도 가면 사실은 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계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아까 단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전체 예산을 오픈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냥 차라리 전체 예산이 이렇게 지원 사업에서 이만큼 받았는데 이렇게 돈이 뭐 배우를 쓰고 모델을 쓰고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이해는 가거든요. 그냥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좀 작더라도 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데 나한테 조명에 이거밖에 안 쓰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10분의 1도 조명이 쓰지 않으면서 좋은 퀄리티를 뽑고자 생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제작자나 연출의 생각이겠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표명을 좀 해주면 사실은 네. 이 작품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음악이면 음악, 조명, 뭐 무대 이 특색이 또 있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제작비는 이만큼이다라고 사실 진짜 오픈을 해주시면 아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이해라는 게 그냥 뭐 아 알았어 뭐 너 좋아하니까 내가 이 작업 할게 이런 게 그치,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나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그런 거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이 이 정도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우리가 제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으면 더 아마 작업이나 작품이나 더 훨씬 그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퀄리티라기보다 어떤 이 능률이 올라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제시를 하실 때 이제 순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작업에 대한 순서 이제 어떤 작업이고 어떻게 갈 거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냐라는 거가 일단 우선적으로 상의가 돼야 저희도 그럼요. 거기에 네.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인식이 약간 하청 이렇게 오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하청 느낌이고 오다 느낌이니까 돈 던져주면서 이걸로 만들어 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않게 같이 작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약간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아니, 좋아지긴 뭐 했어요. 그렇죠. 진짜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엄청 진짜. 좋아지긴 했는데 일단은 좀 디자인료와 어떤 그
세팅비 실제 제작비에 대한 분리와 그런 항목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디자인비를 10만 원 받든 20만 원 받든 디자인료에 대한 어떤 작품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적 어떤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그 항목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다 보니 그게 빠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부분이나 아까 지성들의 지적인 부분들 말씀하실 때 이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놓고 보면 뭐 그거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뚝딱뚝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작곡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 하는 거 발휘해가지고. 근데 이 작품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은 이 작품에 어울리는 음악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반드시 빛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작품이기 때문에 미학적으로 설치된 무대들, 이 부분들이 사실은 간과된 상태에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도 분명히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사실 계신 분들이 그 창의성 발휘되면서 이 무대는 요 작품이라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게 훨씬 더 감각적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조명도 마찬가지로.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또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우리 어떤 한 작품을 위해서 스태프들이 모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자주 만나게 되는데, 어딜 가면.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어떤 제작 여건 내에 어떤 작품이다라고 우리 스태프들 전체가 한번 맞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다 따로따로인지. 그러니까 프리 단계에서 네. 사실은 각 그 파트별로 모여서 이제 같은 제작의 마인드로 네, 서로 네. 상의가 들어가고 이런 작품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냐라 이런 것들이 회의가 좀 많이 진행이 되면 맞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작더라도 맞아. 그렇죠. 그러면 맞아. 그 작은 예산에서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 돼? 끝이야. 돈 이건데 돼? 만들어 줄 수 있어? 뭐 이런 거니까 저희도 뭐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의 단계가 없으니까 네네네. 거기 테이블 작업이 있으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뭐 오픈할 거 오픈하고 네, 요런데 요렇게 의견들을 좀 개진을 네, 하고 네. 가서 조율해가지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맞아. 오히려 참 좋을 것 조금 같은데.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 저기 아까 조명 감독님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꼭 하청 같아. 그러니까 연출이 다 따로따로 만나서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근데 물론 이 자리에 저희가 앉혀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렇게 한 거는 저희도 작품에 임하는 자세가 그냥 돈 받고 하니까 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히, 예. 그만큼 지금 15년 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들은 거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그냥 내 삶에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요. 너무나 힘든 아마 상황이었지만 이거 말고는 없다. 네, 진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네. 어떻게든 돈 안 받고라도 이렇게 왔는데 협업 단계들이 조금 이제부터 저희도 작업을 이제 바라볼 줄 아는 눈들이 분명히 다 지금 그럼요. 이제는 네. 프로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제 그 정도 됐으니 함께 작업을 만드는 과정들을 좀 연출 선생님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도 저는 한마디로 조명, 음악, 뭐 무대, 뭐 모든 스태프들이 다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수평생산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함께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돈은 적더라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심지어 연출자나 이제 공연하는 단체들조차도 이제 쫓기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오류가 언제까지 됩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이제 이렇게 소위 쪼은다라는 느낌에 서로가 사실 거기서 이미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몇 번만이라도 거쳐진다면 훨씬 더 좀 이렇게 근데 약간 이것도 그럼 니네가 바빠서 못 오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쁘긴 바쁘지만 근데 그런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바쁘니까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해갈게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의를 원하면 저희도 회의 기꺼이 참여할 수 있고 왜냐면 점점 이게 하면 할수록 성취감이 많이 사라지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창작자들이잖아요. 저희가 뭐 이 작품 전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품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저희도 창작에 대해서 얹어가서 같이 만들어지는 건데 점점 이게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든 그렇죠. 거죠. 그게 돈이 아니라. 뭐 돈도 돈뿐만 아니라. 돈이지만 네. 뭐 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이제
저희를 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지금 그런 작업들이 꽤 많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뭐 자판기란 말도 있고. 네, 자판기 진짜 자판기 그냥 자다가 깨어서 나와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뭐 근데 그게 어쨌든 저희도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예술을 하고 싶어 하고 예술을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흘러가는 게 저희가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업자? 약간? 네. 그런 느낌. 사장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이런 마음으로 이걸 계속 대해봐야 저도 찍는 거밖에 안 되고 공장 찍어내듯이 같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긴 한데, 근데 말씀 주신 부분만 좀 개선이 돼도 조금씩이라도 좀 나아질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부산에서 이제 작업하시면서 부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강점, 혹은 좀 장점, 부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좋다.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단점이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 이제 주 거점을 두고 활동하다 보니까 타 지역도 몇 번 가보다 보니까 그래도 부산은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활동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형 동생 뭐 이런 뭐 남이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정이 있고 그게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예, 이제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좀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읽으세요.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그게 그냥 정말 작업자 대 작업자로 만나게 되면 저희가 여건이 안 맞거나 혹은 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그냥 거니까. 편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한 6년 했나? 6년 정도 했는데 거절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또 가까워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어도 해야 되고 근데 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순환되는 느낌. 지금 말 그대로 장점이자 단점이자. 네, 장점이자 단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 같이 했으니까 뭐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네. 이거에 좀 같이 하는 거 아이가? 막 이런 네, 이렇게 맞아요. 당연스럽게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저 계속 지금 부산에서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악순환 같은 느낌이 부산에는 그 연극이나 이런 공연 무대 공연에 대한 관객이 없잖아요. 관객들이 일단 없다 보니까 서울이나 뭐 이런 데처럼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이게 투자를 하고 제작을 한다는 거는 수익을 보고 만드는 건데 그쵸. 사실 부산에서는 그게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지원 사업에 의존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고 그렇다 보니 또 그 지원 사업이 된 거 보면 그 금액이 뭐 우리가 원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딱 원하는 만큼의 그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퀄리티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보는 사람들은 수준 자체가 왜 서울에서 내려온 공연들은 안 그렇던데 우린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부산 공연은 되게 죄송합니다. 허접하다고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허접한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건 누군가 끊어주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 예산 자체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까 저희 그 지선 쌤이랑 얘기했던 지원 사업 자체가 조금 포커스를 집중을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맞긴 맞지만 어떤 작품의 퀄리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집중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사실 뭐딱 끊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라고 안 하고 그냥 네, 네. 러프하게 계속 그냥 갔거든요. 보면 이제 나중에 송출할 때 조금 뭐 단위를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마지막 질문인데 그 어쨌든 딱 세 분께서 보셨을 때 이제 어제 이 스태프 분야가 부산에서 조금 올라가려면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뭐 단기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이든 이런 것들은 진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너무 지금 갈증이 심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제도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식적인 것이든 이런 것들은 꼭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리고 네,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부분 스텝 쪽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배우로 대부분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약간 배우에 관심을 잃고 빠지는 게 스텝이다라는 인식도 조금 있긴 해요. 왜냐면 대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이 무대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학교를 다녀봐서 그렇지만 되게 두리뭉실하게 배우지 정말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알려주는 그 수업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의 인식 자체도 그냥 에이씨 배우 하다 안 되면 스텝 하지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접할 수 있게 이건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고 뭐 혹은 배우가 뭐 스텝은 배우보다는 낫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게끔 어떤 아카데미 형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접할 수 있게 이런 분야가 있구나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적인 분야였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조금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예. 그 얼마 전에 강원도에도 제가 아는 그 무대 협동조합이라는 그 팀이 있는데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냥 전체 무대에 대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부산에서도 조금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지금 스태프들이 완전 좀 전무하다시피 이제 올라오는 스태프들이 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접할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최양 감독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또 드는 생각인데 물론 아까 뭐 그런 얘기, 뭐 아카데미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만나는 그 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텝 그러니까 이게 연극이 아니라서 그분들을 못 만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연극 음악만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만날 필요 없어서 만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음악이든 뭐 조명이든 무대든 간에 어쨌든 스태프들끼리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뭐 어떤 형식이 될 수 있는지 잘은 노조?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노조든 뭐 협동조합이든 뭐 어떤 그런 형태가 사실은 우리는 좀 선배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또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도 그래야 은퇴를 하시더라도 저도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만나셨을 때 또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기회들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것이 그래서 어떤 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기도 하겠고 할거니와 또 우리끼리의 어떤 또 어떤 그런 자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페이들에 대해서도 서로 그러니까 평준화라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네. 기준을 세울 수 있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무대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또 조명은 없나? 여건이 없어요.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쁘다는 핑계로 그럼 우리끼리라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만나는 그 시간들이 다급했을 때 좀 봐야 된다. 뭐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네. 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아카데미 당연히 조현 감독님 말씀하신 또 재밌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른 분야 배우 연출 기획들도 그 어떠한 스텝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네. 세세하게 모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또 좀 주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짜 솔직히 너무 없어요. 지금 제가 시작할 때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만큼 왔는데도 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그만두고 물론 이게 페이적인 부분 그리고 무대 만약에 제작에 관심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이유가 없어서 그만두고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운 좋게 저희 셋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운이 안 좋은 운이 안 거야. 좋아. 근데 이제 저는 멘토링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만약에 이제 20대의 어떤 젊은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겠는데 뭐 협회나 아니면 어떤 곳에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대 디자이너 스텝 디자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서로 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아. 했었을 때 네.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가서 이제 요렇게 업 해서 디벨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그런 작품들을 뭐 1년에 한 2작품 정도 충분히 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젊은 친구들 그럼 그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구나 알면 또 같이 그 친구들이랑 저희도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 맞아요. 그거는 다른 분야 다 스태프 분야도 다 이렇게 통용이 될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것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당장 뭐 실현되거나 사실 불투명하고 사실 오늘 주제가 뭐 스태프 분야에 대한 인식이나 환경 개선에 대한 네, 네, 것이긴 네. 한데 목표가 뭐 이걸 통해서 반드시 바꿔내겠다, 혁신해내겠다는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라도 해서 네. 보시는 분들이 이런 게 맞다 있었구나 하다 못해서 다시 작업 공연을 들어갈 때 맞다 같이 만나야지 라는 자리라도 좀 소소한 거라도 하나씩 좀 이렇게 꿰매 나가면 네. 조금씩이라도 왜 이렇게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좀 짧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펼쳐 나보면은 뭐 엄청 많겠죠. 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부산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스태프분들이 좀 이런 인식들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역시 작업하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기약하진 못하겠지만 또 근데 기회가 된다면 이런 말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기회가 안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이게 뱉으면서도 그냥 마무리하기 위해서 뱉는 단어인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좀 뵐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 드리면서 다음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